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심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심을 장동혁 대표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지도부 일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성씨에 마음씨임을 붙이는 것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지만 국가 지도자급이 아닌 공당의 대표에게까지는 이런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새 장심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의중을 가졌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탄핵 전국 이후의 지방선거 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극한으로 치달은 계파 갈등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정국을 과연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전당대회 이후 반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의 행동과 노선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 창구로 가장 잘 알려줄 만한 사람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성 발언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반탄 윤 어게인 세력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와 정책 소양도 비슷하고 당내 지층을 공유하게 되면서 단순한 측근보다는 국힘 지도부의 향배에 장 대표와 정치적 명운을 함께 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특정 사안, 즉 전륜과 같은 민감한 이슈 때 장 대표가 수위 조절한다면 반대로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분열을 제어하는 인상이 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실제 속내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동훈 제명 이후 수당파 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어떤가? 라고 물으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은 소장파라는 단어가 오용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당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자기 소신을 밝히며 개혁을 추진하는 부류에게 소장파라는 호칭이 붙어야 한다. 그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소장파로 불려서는 안 된다. 소장파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맞는 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지금 당내 소장파라 불리는 의원들의 언어를 보라. 그게 과연 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재원인가? 본인들의 계파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 이후 소장파 집단이 반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소장파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일갈해버렸습니다. 다음에 계파 정치가 국민의힘의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이렇게 물으니까 긍정적인 계파 정치는 필요하다. 가치와 비전 등 미래 담론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된다면 경쟁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계파는 권력과 사람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되어 있다. 권력과 사람 중심이다. 패거리가 됐다. 누가 공천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 누가 미래 권력이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줄잡는 문화로 변질됐다. 지금 장동혁 체제는 이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당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는 산통도 있을 것이고 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내부의 저항이 심하다는 건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도 당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라고 물었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가 아동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네티즌과 댓글로 싸우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 계정에 가족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계정에 올려놓고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썼다. 아동의 인권을 모독한 것인데 이걸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 된다. 배현진이 아닌 김민수 혹은 장동혁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윤리의 징계는 사람이 아닌 행위,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한동훈이라서 제명된 것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을 통해 당심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명된 것이다. 저 둘의 행위는 누가 하든 처벌받는다. 이걸 정치적 구도로 끌고 가서 친한파 숙청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한 일부 언론가 개파 정치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는 어떤 입장인가? 라고 물으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건 일이다. 민주당은 위기 때보다 목소리를 모아주는 어른이 남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들만 남은 것 같다. 어른은 없고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남았다. 우리 당 배후에 언론 실세가 따로 있다는 말은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는 현직도 아니고 자신에게 이익도 안 되는 그런 언론가 하는 말을 예정을 생각해 따를 만큼 의리가 있는 의원은 없다. 내각제 세력이 당을 좌우한다는 소문은 어떤가? 그거는 결국은 20년 전 특정 개판에서 내각제가 맞는다는 가치를 공유한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전륜 결의문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어떤가? 라고 물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제가 다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노선은 언제나 대한민국 보수정당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이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보수의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전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궁금하다. 노선을 정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얘기를 충분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전륜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또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느니 그런 말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당심이 궁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전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파악되는가? 라고 물으니까 당내 조사에서는 당원들의 약 70%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조사 결과 언론에도 나온 바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 국민의힘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이다. 이재명이 29차례 탄핵을 갖다가 하고 막 그냥 땡판을 쳐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궁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전륜을 해야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인가? 김민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중도 확장 카드를 꺼내들고 그때마다 사과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전륜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남은 게 무엇인가? 패배만 남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중도 확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표를 가져오지 않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 중도라는 것은 무당층 또 선거 때마다 이미지와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중도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중도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어떤 전륜을 해야 되느니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왔다.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나라고 물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쉽게 출타하는 분이 아니다. 정치적 행보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설득한다고 움직이는 분도 아니다. 그분이 사실 누가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장동혁 대표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이가 지금 또 별도 선대위를 꾸미느니 그거는 오세훈의 선거 방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를 당대표가 한 번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그랬는데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조만간 장동혁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했는데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민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는 얼마나 되나? 미온적으로 지지하는 의원까지 포함해서 15% 내일 거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조선을 갓 벗어난 이 땅에서 자유를 외쳤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우세했는데 자유주의가 맞다고 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화를 외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나.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 6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세상이 변하는 데는 소수의 의심이 있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 속에 버티고 있다. 당원의 약 70%가 힘을 주고 계시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는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에 어떤 입장인가? 장동혁 대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선거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거다. 정책 입지만 보고 안일하게 접근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될 것이다. 장동혁 대표와 저는 지선을 이기고자 한다. 실생각이 없다. 승전고를 울리는 분위기로 가면 판세는 바뀐다. 조만간 전체판을 흔드는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 결정이 지선 결과를 바꿀 것이며 무기력한 보수 정치의 경종을 울릴 거라고 본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장동혁의 결단이 있을 것.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는 15%밖에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얼마 지지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당원들이 약 70%가 지지를 하고 있다. 현재 같은 분위기로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승전고를 울리는 분위기로 가면 판세를 바꿀 수 있다. 조만간 전체 판을 흔드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 결정이 지선 결과를 바꿀 것이며 무기력한 보수 정치의 경종을 울릴 거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의 폭탄 발언인데요. 조만간 장동혁의 결단이 있을 것. 과연 어떤 결단일까요? 자, 장동혁의 의중, 즉 장심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조만간 장동혁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그것이 지선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발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려서 지선 판도를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강신투입니다.